회혼의 밤? 에글라타운에 또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나? 이 편지는 분위기를 띄우려는 장난인 걸까?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걸까?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 때문에 기절할 것 같아. 잠시 피해서 숨을 쉬어야겠어. 왠지 안에서까지도 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주파수 오염이 있어. 그 편지 때문이야. 어지러우니까 괜히 졸리네. 난 먼저 잘게. 무슨 일 생기면 그때 깨워줘. 이 꺼림칙한 주파수의 편지 때문에 나와 포포까지 영향을 받게 됐어. 에글라타운에 가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종소리가 울리면 망령들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어서 가면을 쓰고 유령들 사이로 몸을 숨기시지요. 혹시 회혼의 밤에 참석하러 오셨나요? 1년에 단 한 번뿐인 회혼의 밤. 이날만큼은 유령들이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고 사람들은 가면을 쓰게 됩니다. 오늘 밤 함께 노는 이가 사람인지 또 다른 존재인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죠. 별 반응이 없네요. 별로 안 놀라우신가요? 그럼 좋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회혼의 밤은 1년에 한 번씩 에글라타운에서 열리는 망령을 추모하는 축제입니다. 이날이 되면 사람들은 유령 분장을 하고 기념 행사도 하고 다음은 뭐였더라? 제대로 외우질 않아서 다음에 할 말을 까먹었네요. 이왕 오신 김에 한번 참가해보세요. 잊지 말고 가면도 준비하시고요. 이런 가면도 괜찮나요? 오, 새로운 월계관을 쟁취한 자시군요. 당연히 가능하죠. 월계관을 쟁취한 자는 주체자와 같은 권한을 가진 분이니까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거든요. 어서 들어오시죠. 칸타렐라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또 만났네. 귀하신 월계관을 쟁취한 자께서 왜 이런 유령들이 가득한 곳에 나타나셨을까? 높은 하늘에 있다 보니 지옥의 절경을 보며 망령들과 함께 놀고 싶어졌나 봐.
난 원래 심해의 유령이라 망령들과 함께 있으면 기쁨을 느끼거든. 응? 당신도라니? 회온의 밤이잖아. 소원을 이루지 못한 유령이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도움을 청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유령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이승의 무고한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는 건 좋지 않지만 말이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연히 유령과 얽힌 사람이 못다한 원한을 풀어준다면 그 영향을 없앨 수 있을 거야. 만남은 곧 인연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유령의 원한을 풀어주는 건 어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그렇게 성그을 필요도 없고. 게다가 누가 누굴 돕게 될지도 아직 모르지 않아? 회온의 밤은 추모를 위해 시작된 날이야. 매번 망령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열리지. 오늘 밤의 주제는 바로 유령 소녀야. 어두컴컴한 바다에 삼켜진 순백의 소녀. 두려움으로 인해 찢겨나간 영혼과 육체. 영혼은 해안을 떠돌고 육체는 바다 아래에서 침묵을 지킨다. 절망과 무기력에 갉아먹혀 부풀어 오른 소녀는 결국 허무의 괴물이 되고야 만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거든. 살짝 구운 굴과 양갈비를 맛보는 느낌이랄까? 칼로 썰면 붉은 육즙이 배어나오는 별미처럼 말이야. 그래? 그냥 말해본 거야. 오늘 밤의 흥을 돋우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 본론으로 돌아가서 주제와 관련된 3가지 수수께끼는 회온의 밤의 노점에 흩어져 있어. 이 노점들은 소리 없이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져서 악마가 운영한다는 소문도 있지. 물론 이 세상에 악마 같은 건 없지만 말이야. 뒤틀린 주파수, 그리고 악마를 가장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사람들만 존재할 뿐이지. 그들과 거래할 때 돈 같은 건 당연히 필요 없어. 그들은 타인의 욕망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투영해 요구하거든. 뭐 괜찮은 규칙인 것 같아. 모든 걸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좀 재미없을 테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모든 수수께끼를 모으고 그 해답을 찾아 유령소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사람은 주최자에게 비약을 얻을 수 있어. 어떤 비약이든 전부 가능해. 돌을 금으로 만드는 것부터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것,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뭐든 줄 수 있다나? 의심되는 건 자신의 손으로 직접 풀어보는 것도 일종의 즐거움이지. 그리고 내가 아는 넌 조금의 의심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잖아? 오직 너만이 닿을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거야. 난 마침 세상에 둘도 없는 비약을 원하던 참이었거든. 약이라는 건 들어가는 재료와 다리는 순서가 중요해. 물론
약을 만드는 사람의 기술과 감정도 아주 중요하지. 너와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약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게 비약이든 독약이든 전부 너랑 같이 탐구해보고 싶어지네. 영혼을 바쳐라, 육체를 바쳐라, 모든 걸 바쳐서 헤매는 혼 불러오라. 좀 미묘하게 들리네요. 실례했어. 이건 회온의 밤의 노래야. 기괴한 주파수의 선율로 배고픈 악마를 유인하는 거지. 첫 번째 노점이 나타난 것 같아. 두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인가? 아니면 그 무엇도 두 사람의 무한한 욕심을 채울 수는 없을 것인가? 넌 항상 이런 농담을 잘한다니까. 맘엔 내 친구는 욕심이 없어. 우린 단지 유령 소녀의 첫 번째 수수께끼를 얻어서 순조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것뿐이야. 너도 알겠지만 때로는 작은 물고기도 성대한 잔치에 훌륭한 에피타이저가 될 수 있으니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 아무리 조촐한 에피타이저라도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와 맞바꿔야만 하지. 예를 들어 말하는 빵이나 물과 섞이는 기름, 아니면 피살리아의 그 비밀스러운 과거라든지. 나만을 위한 월계관을 쟁취한 자의 연주라고? 당연히 영광이지. 탄생의 요람과 무덤, 영원한 산과 바다, 타오르는 생명의 소리라. 그야말로 생명의 노래를 자아내는군. 세이렌의 노래보다 더 마음을 움직이는 선율이었어. 난 지금까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적이 없지. 잘 들어. 첫 번째 수수께끼는 바로 세이렌의 노래야. 옛날 옛적 한 무리의 소녀들이 세이렌의 노래를 따라다니며 마을을 떠났다. 산 꼭대기에 박아놓은 왕관을 향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를 향해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밤 주제 유령 소녀의 첫 번째 수수께끼야. 그리고 이 마음엔 천상의 소리를 위해 내가 간직해온 물건을 바치도록 하지. 이 오르골을 가져가도록 해. 이미 시간의 먼지에 침식됐지만 그 선율이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줄지도 모르니까. 방금 저 사람 조금 오버한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월계관을 쟁취한 자의 연주를 듣는 건 리나시타 사람들에게 있어 신의 축복과도 같은 영광인걸. 오르골도 네 연주를 듣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흥얼댈 거야.
말을 듣질 않네. 누군가가 성대를 잘라내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만든 거구나. 위에서 보니까 꼭 사과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네. 커다랗고 둥근 사과 같아. 마멘이 에피타이저에 더해서 달콤한 식전주까지 한 잔 대접해준 셈이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아. 두 번째 수수께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당신들이 왜 왔는지 알고 있어. 뚜렷한 통찰력과 강한 기백 없이는 먹다 남은 찌꺼기만 얻게 될 거야. 그걸로 잡탕 한 그릇 정도는 끓여줄 수 있어. 잿더미와 함께 먹으면 딱이겠지만. 물고기 밥으로는 괜찮겠네. 그래도 그런 건 식탁에 내지 않는 게 좋겠어. 내 옆에 있는 이 귀한 친구는 세상의 모든 산의 진미나 가장 신선한 사과와 어울리는 사람이거든. 그렇다면 시도해 보든가. 가장 신선한 사과를 찾길 바라지. 하나 골라봐. 과연 어떤 사과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숨기고 있을지. 어떻게 판단한 거지? 놀라울 만큼 정확한 직감인 건가? 아니면 모든 것을 꿰뚫는 통찰력인 건가? 대답할 필요 없어.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의 영혼은 마치 영원히 재로 덮이지 않는 불길 같아. 확실히 가장 신선한 이 사과에 숨겨진 행운과 당신의 영혼은 정말 잘 어울리는군. 이 행운은 에피타이저일 뿐이야. 이번에야말로 메인 디시지. 자, 두 번째 수수께끼는 빨간 사과야. 탐스럽고 빨갛게 윤이 나는 사과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소녀들. 그런데 왜 사과가 바다에 있을까? 행운일까? 불행일까? 어느 쪽이든 당신들이 맛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리나시타의 사람들은 종종 코인 던지기로 점을 보곤 해. 앞면이 나오면 행운과 신을 따르는 것을, 뒷면이 나오면 불행과 신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하지. 이 코인의 인형들이 얻은 것은 행운일까, 불행일까? 마지막 수수께끼가 우리에게 힌트를 줄지도 몰라. 남보라색의 심해 장식, 피살리아 가문의 사람 맞지? 피설리야? 선조 중에 하나가 수자였다는 이유 하나로 수도회랑 가깝게 지내면서 권력을 쥐락펴락한다는 그 피설리야 말이야? 그런 건 또 어디서 한 거야? 이야기책에 쓰여 있었지. 신비주의를 고수할수록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이건 우린 진짜 나와 이 귀족은 세상의 고사하고 연결고리이자 이야기책 속의 귀족을 보고 마음 편히 얘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말이야. 피살리아 가문이라면 무리도 아니지.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렸다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 뭐 어때? 회원의 밤에는 다들 가면을 쓰잖아. 어차피 얼굴도 안 보이는데 뭐. 얼굴이 보이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이건 손짓 한 번만 하면 나와 이 세상 소관계가 가면 틈으로 들어와서 머릿속까지 파고들 걸. 뭐? 설마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야? 이야기책에서 지어낸 얘기보다도 더한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피살리아는 수도회와 함께 공용 단말기를 통제하는 데다 독까지 잘 다루니까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다고. 길을 잃은 망령이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애들이 떠난 지 오늘이면 벌써 9년째야. 해온의 밤마다 그 애들이 정말 곁에 돌아온 것처럼 느껴져. 그럼 뭐해? 그래봤자 고작 하룻밤인데. 저길 봐, 월계관을 쟁취한 자잖아. 오, 진짜잖아.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귀족 아가씨인 것 같은데? 저 우아한 자태, 보통 귀족 아가씨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가장 가까운 귀족 명지라면 테살리오 해저 산맥인데 설마 피살리아 이건 가문 사람인가? 나와 이... 옷차림도 그렇고 분위기도 범상치가 않은데? 월계관을 쟁취한 자 옆에서도 뒤처지지 않잖아. 딱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피살리아 가문 사람들은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오늘 정말 눈이 확 뜨이는데 이렇게 작은 회원의 밤에서 거물을 2명이나 보게 될 줄이야. 이런 거물들이 회원의 밤에 온다는 건 비약의 소문이 사실이라는 거 아니겠어? 그러게, 말 되네. 저길 봐, 월계관을 쟁취한 자잖아. 이 많은 인형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 이 인형은 눈이 맑고, 그 인형은 코가 오똑하고, 저 인형은 입술이 예쁘고. 아니, 안 돼. 이건 좀 더 못생겨야지. 나보다 예쁘면 안 되니까. 아이 참, 다 예쁜 것 같으면서도 또 안 예쁜 것 같고. 이 인형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예쁜 것 같아? 신을 따른다면 행운을 얻을 수 있겠지. 좋아. 신을 따르는 한 행운은 자연스럽게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야. 메인 디시 다음에 나올 디저트와 포춘 쿠키는 내가 대접하도록 할게. 세 번째 유령 소녀의 수수께끼는 바로 페도라야. 소녀는 빨간 무용 구두를 신고 사는 화려한 페도라를 골라 피날레를 장식할 준비를 했다. 자, 수수께끼는 전부 드러났어. 펄펄 끓는 마녀의 가마솥에서 정답을 찾아내고 비약을 얻을지는 이제 너희한테 달려있는 거야.
저길 봐. 월계관을 쟁취한 자잖아. 오, 진짜잖아? 수수께끼가 물고기 떼처럼 바다로 흘러들어왔네. 하지만 지금은 해초들 사이에 얽혀있는 상태야. 이 해초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부품이 빠진 채 오랫동안 먼지투성이가 된 오르골, 특이한 톱니바퀴가 달린 행운의 코인, 그리고 빨간 모자를 쓴 인형. 요즘 물건들은 아니야. 지금의 오르골은 이런 구식 톱니바퀴를 쓰지 않으니까. 어쩌면 과거의 시간 속에서 몰래 도망쳐 나온 것들일 수도 있겠어. 어린 시절, 난 저택의 공허한 시간을 흘려보내기 위해 정교하고 복잡한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곤 했어. 아직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아니, 분명히 기억해. 좋아. 이제 이 녀석이 노래하고 춤을 추려면 월계관을 쟁취한 자의 연주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공연 시작. 방금 그건...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데 탁 트인 곳을 찾아서 좀 쉬어야겠어요. 미안. 내가 경솔했네. 가뜩이나 편지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유령이 가득한 곳에 오래 머무르기까지 했으니까 무리가 왔을 거야. 지금은 푹 쉬어야겠어. 여기서 가까운 곳에 테살레오 해저 산맥이 있어. 내 저택에 가서 휴식을 좀 취하자. 내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들을 알고 있거든. 네가 편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게.